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42분입니다.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저는 사전 투표하고 내일 제주에서 특강이 있어서 가족들과 여행 겸 1박 하고 오전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혼잣말 하면서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바람이 세네. 네, 열심히 걸어 보겠습니다. 최근 전북 장수군에 사회복지사 대상의 강의가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근처 장수군 노인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했고, 그곳에 계신 정호영 관장님을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찾아뵈었네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집사 광익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집사 광익은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고사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부하들에게 했던 말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정치를 할 때는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유용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문득 집단지성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토론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떠오릅니다. 저는 이드치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드라마 치료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집사광익을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집사광익의 가장 큰 대상은 저입니다. 제가 집사광익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리극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진행자로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집사광익은 늘 제가 심리극 진행자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이드치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늘 명심해야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고집이 센 부분도 있고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참 집사광익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집사광익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은 심리극 진행자의 태도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심리극의 문화보존이라는 개념과도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사광익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심리극 진행자는 집단치료의 그 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치료는 심리극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집사광익을 잘 실천한다면 좀 더 열려있는 사람, 좀 더 깨어있는 사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늘 반성합니다. 심리극 공부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격적인 심리극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면 모레노에 대한 공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옷에 비유한다면 본격적인 심리극 공부의 첫 단추 끼우기는 모래노 공부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심리극을 공부하신 분들, 저도 그렇고 국내 특정인의 심리극을 통해서 심리극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국내 특정 심리극 단체를 통해서 처음 심리극을 알게 되고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리극을 소개하고 심리극을 알려주고 심리극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와 모래노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모래노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기회되는 대로 심리극 공부도 하면서 모래노 공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죠. 저는 국내 심리극 권위자라든지 국내 심리극 전문가들이 심리극의 전부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들을 통해서 심리극을 다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심리극 진행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분들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의사가 아니니까 보조자만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심리극을 공부했던 환경에서는. 그래서 저는 도우미 역할로, 연기자 역할이 딱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극 전문가가 되려면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정 집단에서 발행하는 심리극 자격증을 따면 심리극 진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또 알게 되었는데, 저는 뭐 그런 정보를 알게 되고 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저는 심리극 진행자가 되고 싶어서 자격증 코스를 밟았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심리극에 대한 한계와 갈증을 푸는 데는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심리극을 경험하면서 신기하게도 심리극을 알면 알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공감하는 분들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어렵다. 전 계속 한계와 갈증을 느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국내 심리극 권위자 전문가들은 그 해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한계와 갈증을 호소했다가 이건 네 문제다, 네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왜 그런 생각하냐, 그러면서 많이 들었던 게 국내 특정 심리극 권위자나 전문가처럼 하는 게 해결책인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렇게 해봤는데 심리극에 대한 이 한계와 갈증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한계와 갈증, 과연 내가 심리극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잘못됐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심리극에 대한 한계와 갈증을 느끼는 것인가,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게 된 계기는 외국에서 나온 심리극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변화가 좀 왔고, 어떤 경우는 제가 찾고 싶어하는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미 20, 30년 전, 심지어는 50년 전에 이미 나온. 그래서 감동하기도 했고, 아, 찾았구나, 네, 그런 감동.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이런 감동적인 글이 이미 출판되어 있는데 이런 걸 왜 국내 심리학 권위자나 전문가들은 언급하지 않았을까?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특정인이 한정 지어서 어떤 한정된 정보만 전달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 심리극에 대한 한계, 갈증을 느끼는 분이 계시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조금은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 서적을 찾아서 나름대로 힘들게 해석을 했고요. 공부하고 실무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면서 계속 든 생각은 심리극에서 한계와 갈증을 느낀다면 심리극을 만든 사람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모레노가 답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요. 저는 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드치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아담 블래트너와 젤카 모레노 덕분에 심리극 창시자 제이콥 모레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여러 심리극 전문가들도 모레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심리극 공부와 심리극 진행의 한계와 갈증을 느낀다면 저는 모레노에 대한 공부에서 본격적인 심리극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리극 권위자, 심리극 전문가는 대한민국에서 심리극을 배우고 알아가려는 사람과 모레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모레노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심리극 권위자도 아니고 제 자신이 심리극 전문가라고 말하기에 한계가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것을 토대로 심리극을 배우고 알아가려는 분들, 그리고 모레노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은 생각에 변함 없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할 책은 사이코 드라마 액트북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
한국임상예술학회 회장이셨고 한국 애니어 드라마 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신 김주연 원장님이십니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저는 심리극 입문서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리극을 공부하고 계신 분 중에 심리극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나름대로 심리극에 대한 한계와 갈증을 느끼는 분이 계시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책이 좀 일찍 나왔으면, 제가 이 책을 또 일찍 봤으면 시행착오가 줄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코 드라마 액트북은 본격적인 심리극 공부를 시작하는데, 특히 모래노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래노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론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저자의 경험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 번역서를 제외하고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국내에서 출판된 심리극 서적 중에서 모래노를 중심으로 이론을 소개하고 저자의 경험도 함께 담은 이론과 실제가 균형 있게 담겼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책은 저는 사이코 드라마 액트북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어떤 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히 잘 읽고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이코 드라마 액트북을 읽으면서 모래노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극 이론에 대해서 여전히 공부가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모래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이신 김주연 원장님의 귀한 경험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책이 또 한 권 생겨서 기쁩니다. 귀한 책을 만들어 주시고 공유해 주신 김주연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번역하고 소개하고 있죠, 유튜브에 요양문과 관련돼서 책을 또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소셜워크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 드라마라는 책을 제가 번역해서 요양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양문이라고 하긴 하는데 요약을 해도 내용이 참 방대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2024년 4월 10일 기준으로 총 3개의 영상을 올렸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하나 내지 2개 정도 더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 3개만 합쳐도 1시간 분량이 되니까요, 요약문을 어떻게 더 요약을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됐습니다. 2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한 챕터씩 영상을 요약해서 올리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한 챕터도 양이 많아가지고 2개로 쪼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0개 영상을 생각했는데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계속 심리극을 공부하고 경험하고 실천해 온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이다 보니까 아마존 사이트에서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이건 나를 위한 책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문해서 거의 2주 만에 이 책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도 되고 심리극에 대한 공부도 되니까 이게 일석이조라는 그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심리극뿐 아니라 집단에 대한 이론도 다루기 때문에 집단에 관심 있는, 집단 활동에 관심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도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피닉스 센터 포 익스피어리언셜 트라우마 테라피의 이사이고 설립자이고요. 머먼트 트리트먼트 센터의 트라우마 서비스 책임자이십니다. 브린모 칼리지 사회복지대학원의 연구 조교이자 겸임 교수이고요. 학교에서 사이코 드라마와 경험적 트라우마 치료 과정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이면서 교수이고 또 이론가이기도 하고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 덕분에 이분이 저에게 모레노와 다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임상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더라고요. 그리고 임상사회복지위원회 인증 수료증을 받으셨고요. 미국 집단심리치료 및 심리극학회 거기 집행위원회에서 활동하셨고 2019년에 사이코 드라마의 창시자인 제이콥 모레노 자서전이 나왔는데 전 이 책 나오자마자 구입했거든요. 작년은 직영주식 비블리오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유하는데 많은 시간을 좀 보냈는데 올해는 이 책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 덕분에 저의 별명을 하나 만들었는데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 한 명, 이렇게 제 별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심리극의 진심이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별명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모레노 사후 100년이 되는 때가 2074년인데 이 책의 말미에는 2074년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이때는 제 나이가 100살이 넘어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2074년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기회되는 대로 심리극의 진심인 분들과 의미 있는 일을 기획하고 시도하고 반성하고 반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득 강아지, 개와 관련된 속담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국내 특정인의 심리극 진행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심리극 창시자 모레노의 심리극을 계속 알아가고 배우고 적용하면서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모레노 중심의 심리극을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어쨌거나 제가 심리극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된 심리극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책임지는, 직영주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는 그런 심리극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 특정 심리극 전문가, 특정 심리극 권위자의 심리극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할 생각도 없고 추종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속담도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먼저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다. 저는 1991년부터 30년 넘게 심리극 경험을 해왔고 나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배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뵌 분들 중에서는
특정 심리극 자격 코스를 다 이수했기 때문에 더 배울 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자주 배웠었거든요. 모래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요. 국내 특정 심리극 전문가가 마치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경우가 좀 있습니다. 모래노와 심리극에 대한 저의 배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움과 연구를 멈추지 않으면서 심리극 창시자 모래노의 심리극을 계속 알아가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운 재주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되는 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의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도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